광화문 지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한 광화문 뉴스입니다. 이번 영상 뒷부분에 굉장히 나름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지난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절이란 1945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독립, 정부 수립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보니 광복절 하면 태극기와 그 연관성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예전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철없는 청소년들이 8.15 광복절 폭주라며 오토바이를 타고 태극기를 흔들며 길거리를 배회하던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광복절하면 태극기가 그 상징이죠. 바로 어제였던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 항복판에 수많은 태극기가 나부꼈습니다. 그러나 1945년 독립을 할 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 태극기와 전혀 다른 의미의 태극기였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보고 오시죠. 저 많은 인파가 손에 하나 두 개씩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광장 일대를 꽉 채웠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비까지 오고 무더운 여름의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광화문 광장을 찾은 수많은 인파들은 나라가 네 거냐라며 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를 하는 집회를 가졌는데요. 1945년 나라를 되찾은 기쁨에 만세를 외치며 흔들던 태극기가 75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네 거냐며 항의를 하는 의미의 태극기가 흔들린 것입니다. 자, 참석한 국민들은 나라가 네 거냐, 문재인을 파면하라, 법인 1억 주택, 종부세 720만원, 다 네 거냐 등등의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최근 들어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앞선 총선에 관한 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소리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경찰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상당수를 대규모 조사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그 명분으론 허가되지 않은 집회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실 좀 코미디인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45년 대한민국 독립이 되기 이전인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이런 집회는 존재했습니다. 3.1절 만세운동과 같은 집회 말이죠. 지금 서울시와 현 정부와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국가에서 또는 현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은 집회를 했다고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요. 어제 8.15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인파들은 사실 문재인과 현 정부 그리고 지금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모인 인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 지자체인 서울시의 허가를 받고 집회하라고 요구하는 것부터가 이거 굉장히 웃긴 코미디 아닙니까? 그럼 과거 3.1절은 그 당시 정부였던 일본의 허락을 받았던 집회였나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번 8.15 집회를 불법 집회로 낙인을 찍은 이유는 대외적 명분으로는 코로나의 확산성 때문에 이것이 위험하다고 허가를 불허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8월 13일 날까지만 해도 60명 정도였던 확진자가 8월 14일 갑자기 100명이 넘어서고 8월 15일 그 당일에는 160명을 넘어서면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모임 및 집회를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런 의견들이 왜 꼭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만 자주 발생하는지가 제가 가지는 첫 번째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 집회가 대대적으로 사람들의 집중을 받기 그 얼마 전만 해도 외식 산업 장려와 내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영화 관람해라, 극장 가라, 외식해라, 이번 여름 휴가는 국내 여행지로 떠나라, 나라똥까지 지원하며 장려를 했었죠.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추모 행사와 민노총 집회는 허가를 해주기도 했고 그걸 또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7일 임시 공휴일로 그날을 지정하면서 국민들이 쉴 수 있도록 또는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황금 연휴까지 그들이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너무나 궁금한 것이 식당, 영화관, 관광지 그리고 추모식장 이런 곳은 코로나 확산이 안 되는 곳인가 싶네요.
거긴 뭐 따로 방역을 별도로 하나? 아니면 뭐 내가 모르는 획기적인 방역 방법이 따로 있나?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이 타임에 하나 더 했습니다. 자, 이거 과거 촛불 혁명이라고 좌파에서 칭하는 촛불 집회 때는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었는데 그때 박근혜 정권은 왜 촛불 집회를 허락했을까? 이거 참 모질지 못했구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 당시 서울시장 뭐 이렇게 하늘로 가신 그분이 이걸 또 빡빡 우겨서 이게 집회를 허락했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딱 하루가 지나고 나서 각종 언론과 인터넷에서 위에서 설명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또는 의혹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의혹과 궁금증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상청은 왜 오보를 발표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기상청이 보도한 14일부터 15일 수도권 지역의 강수량은 100mm에서 200mm로 굉장히 큰 비, 상당한 집중호우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비가 내린 곳 기준으로 70mm 겨우 채웠고, 적게 내린 수도권 지역은 30mm 정도였습니다. 뭐 원체 요즘 일기예보가 안 맞으니까 그래 뭐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가 들여온 중국산 슈퍼컴퓨터가 오보를 했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지금 인터넷에서는 일부러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비 피해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집을 비우고 서울로 올라오는 것 내지는 집을 비우고 광화문으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틀린 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언론에서 이번 집회에 모인 인원을 너무나 과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과하게 축소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영상을 다시 보면서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보고 있는 저 화면에 저 인원이 이게 심지어 전부가 아닌데 YTN에서 집회 추산 인원을 500명에서 1000명 정도라고 보도를 내었고, 연합뉴스 또한 뭐 5, 6천 명 안팎이라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굳이 일일이 안 세봐도 수십만 명은 돼 보이는데 이거 좀 심하죠. 뭐 아무튼 의혹입니다. 일부러 축소 보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난리입니다. 자, 세 번째, 집회 분위기가 고조가 되다 보니 사진과 같이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뭐 엄연하게 얘기하면 뭐 고조 문제는 아니고 뭐 경찰의 실수로 뭐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을 팩트 체크 없이 어떠한 언론사는 찰과상을 입었다라고 보도하고, 또 다른 미디어 업체에서는 이 사람이 내장 파열로 뭐 사망했다고 보도하는 등 이게 조금 수상한 부분입니다. 자, 뒤늦게라도 시간이 좀 지나서 뒤늦게라도 참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지를 과격한 집회, 저기 가면 내가 다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끔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이번 집회는 불법이며 코로나 확산의 위험이 있다고 정부와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를 내는 거, 그것 또한 이거 네 번째 의혹입니다. 자, 이 밖에도 지금 수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되고 생산이 되고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이 되면 또 엄청난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보다는 조금 더 색다른 접근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일단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 참으로 대단한 시민의식을 가진 멋진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본인의 생계와 본인의 건강을 팽개쳐 가면서까지 저렇게 아스팔트 위에서 나라 걱정을 할까요? 세상 그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포퓰리즘이 무엇인지 그 논의를 하고 인터넷 상이든 아스팔트 위든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표출할까요? 심지어 335 모여서 자발적으로 정치인들 대신 국가 정책을 논하고 평가하고 여당 야당을 비판하고 칭찬하며 자발적 정치 활동을 할까요? 이런 국가 어디 있습니까?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뭐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한 그 마음 하나만큼은 박수를 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온 무더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서 저렇게 자발적으로 335 모여서 저런 대규모 집회를 만든 거 아닐까요? 자, 다만 지금의 몇몇 정치인들이 이런 국민성, 이런 시민의식을 이용해서 좌우 또는 흑백 논리 또는 지역감정 또는 적폐와 개혁 또는 선과 악으로 규명을 지어서 국민을 반으로 쪼개서 이것을
본인들의 권력에 이용한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한탄스럽게 합니다. 자,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과하면 부족함만 못한 것인데 지금 몇몇 정치인들의 그들의 과한 권력 욕심과 사리 사욕이 추하게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더는 중도나 좌파의 국민들에게 깨우쳐서 우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이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좌파나 중도층 또한 다른 나라, 다른 국가의 국민들보다는 굉장히 월등히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장착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니까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걸 몇몇 정치인들의 꼼수에 외면하거나 선동당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이제는 그것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논평은 이겁니다. 어이, 거기 높은 분 왜 그거 넣어? 나라가 네 거냐? 아니면 니들 거냐? 과하면 추해진다. 자, 그리고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도와주셔서 어렵사리 겨우겨우 7월달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8월달 또한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후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 사태를 이겨내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자영업자를 위해서 무료 컨설팅 또는 무료 홍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된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외부 인력들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는 제가 직접 애국 우파 여러분들의 상품을 홈쇼핑 같은 플랫폼에서 상품 검증을 거친 뒤 최저가로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후원금, 그런 것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며 추후 커뮤니티와 영상으로 공지가 나갈 때 진짜 좀 많이 힘든 어려운 분들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많이 팔아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태 다 같이 이겨내자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진짜 꼭 무조건 최저가로 굉장히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광화문 뉴스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